지금부터 C프로텍5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할 내용은 엑서사이즈 14번에 있는 심플 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구스라는 거는 계정기 간에 통신을 주고받는 걸 의미하는데, 이 C프로텍5 간에도 구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구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정기 C프로텍5 세팅 파일이 2대 이상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구스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항목이 지금 이 보여지는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계정기 파일 하나 더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상 제가 미리 세팅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세팅 파일과 추가한 세팅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2개 이상이 되어야만 구스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는 매뉴얼에 되어 있는 거는 추가로 만드는 세팅 파일에 대해서 단선도를 그리고 출력 접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개의 아이디에다가 IP 어드레스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D01이라는 계정기에는 포트가 J포트와 F포트 2개가 있는데, IP 어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매겨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새로 만든 D02라는 아이디에는 J포트와 F포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드레스를 설정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 앤드 네트워크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계정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 상에는 포트가 J포트와 F포트 2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모키트 계정기는 통신 포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J포트와 E포트 2개만 있습니다. F포트는 시리얼 포트라서 이 구스 통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매뉴얼에 있는 F포트는 굳이 IP 어드레스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J포트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D01하고 D02 세팅 파일에 각각의 타임 소스도 입력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6180 속성에 SNMP하고 DCP하고 RSTP도 설정이라고 했으면, 이 6180의 통신은 8-1로 설정을 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면에 있는 통신 포트를 클릭을 하면 속성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정기 포트가 나오고, 이 포트가 통신 포트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J포트는 딕시용 포트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61850 구스 통신만 하려고 하니까 이 포트에만 설정을 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포트는 시리얼 포트이기 때문에 구스 통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포트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포트에 그 모델 이름과 모델 타입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이더넷 어드레스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IP 프로토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매뉴얼 상에서는 192.168.001. 이제 그 원하는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저는 192.168.1.1로 설정을 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채널 1 세팅에 보시는 바와 같이 SNMP와 DCP와 RSTP를 하라고 했으니 DCP, SNMP, 그리고 RSTP는 이 네트워크 리던던시 프로토콜의 라인 모드를 RSTP로 바꾸고,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셀렉트 프로토콜을 이 IC61850-8-1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1850을 에디션을 ON을 할 건지 2를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61850 에디션 ON을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 에디션 ON으로 설정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STP 설정 같은 경우는 각 수용과 통신 프로토콜을 속성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바이스 엔드 네트워크를 눌러서 첫 번째 라인 온 프로텍션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놨 통신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스커플러라는 IED 통신 포트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클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토콜이 나오고, 제가 이 포트만 설정을 하기로 했으니 여기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DCP, SNTP, 라인 모드를 RSTP로 바꾸고, 프로토콜은 IC61850-8-1에 에디션은 이렇게 해줬고, IP 어드레스를 선택 안 했으니까 얘는 192.168.1에 2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지금 현재 얘와 얘를 링크를 걸어줍니다. 둘이 연결이 돼야지만 통신 구스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잡아 끌어들여서 해당 통신 프로토콜에 연결을 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딕시 포트도 연결을 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구스통신만 할 거니까 요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이름이 pn/ie 언더바 2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는 구스로 바꿀 겁니다. 그래야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네임을 기재를 해주면 구스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정기 통신 설정은 끝났고 연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 이제 구스 연결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엑서사이즈에서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구스 통신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디바이스에 F4번 키를 눌렀을 때 이 4번을 눌렀을 때 첫 번째 계정기와 두 번째 계정기 LED 4번의 램프를 띄우고 마찬가지로 F6번 디바이스 2 계정기를 F6번을 눌렀을 때 두 개의 계정기가 동시에 LED 6번이 불이 켜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자기 거 펑션키를 눌러서 자기 거 LED를 띄울 수는 있지만 다른 계정기는 이 구스로 통신 시그널을 받아서 해당 램프를 띄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는 법은 우선 LED를 킬 수 있도록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킹 IO에서 해당 LED를 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선 계정기 첫 번째 계정기에다가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포메이션 로팅이 우리가 기존의 시프로텍4에서 알고 있는 마스킹 IO가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뜨고 현재 매뉴얼에서는 이 구스를 보낼 수 있게 구스 샌드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F4 LED라는 거를 싱글 포인트로 하나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구스 리시브, 이거는 이제 다른 계정기가 시그널을 받아서 LED를 띄우는 건데요. 요 구스 리시브까지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게 되고 라이브러리에 글로벌 DIC5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과 마스터 카피스가 나오는데 마스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계정기별로 모델명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유저 디파인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룹 설정을 만들어 주는 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들어 줄 게 유저 디파인드 펑션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 유저 디파인드 FB2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이 유저 디파인드 두 번째가 되는 거는 지난번에 SF 가스를 만들 때 제가 이 펑션 그룹에 대해서 기존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세스 시그널로 이름을 바꿨었는데요. 얘가 유저 디파인 1번이 되는 거고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얘는 유저 디파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저 디파인 2를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구스 샌드라 명명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 안에 첫 번째 계정기는 F4번을 눌렀을 때에, 펑션 키에서 F4번을 눌렀을 때에 LED 4번을 띄우게 하는 거기 때문에 띄울 수 있도록 싱글 포인트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싱글 포인트는 유저 디파인드 시그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더블 포인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싱글 포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싱글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이 그룹 샌드 내에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SPS라는 싱글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이거를 F4 LED 4라 해줄 거고요. 이 펑션 키 F4번을 눌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펑션 키 부분에 F4번에 가서 우측 마우스를 눌러 토글을 누르게 되면 이 F4번 펑션 키를 누르면 이 싱글 포인트가 먹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아이디에 LED 4번에 램프를 띄울 거기 때문에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언네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펑션키 F4번을 누른 순간에 이 싱글 포인트가 먹히면서 이 1-4라는 LED 램프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라인 1 부분에 있는 그라운드 픽업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샌드 자기 거를 눌러서 띄우는 것까지 만들었고, 참고로 다른 계정기는 여기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다른 계정기 같은 경우는 F6번 키를 눌렀을 때 이 첫 번째 계정기에 F6번에 램프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구스 리시브를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유저 디파인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유저 디파인 3번이 되는 거고, 이거 이름을 구스 리시브로 할 거고요. 이 안에 얘는 다른 계정기 쪽에서 받았을 때 램프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싱글 포인트 하나를 추가를 해서 얘의 이름 명명은 LED 6번. 다른 계정기가 구스 신호를 받았을 때 이 계정기는 신호를 받아서 LED 6번에 불을 띄울 거기 때문에 LED 6번이라 명명을 하고, 이 LED 6번에 언니치를 해줍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중복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우선 해지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계정기에 대해서 마스킹 IO를 설정했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계정기에 인포메이션 로팅을 클릭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스 리시브와 구스 샌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구스 샌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구스
샌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싱글 포인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얘의 이름은 두 번째 계정기는 펑션 키 F6번을 눌렀을 때 LED 6번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펑션 키 6번, 제가 펑션 키 6번, 이 두 번째 계정기는 펑션 키 6번을 눌렀을 때에 LED 1-6에 띄울 거니까 LED 부분에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면, 참고로 중복되어 있는 이 1-6 LED 부분도 우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두 번째 계정기 같은 경우 펑션키 6번을 누르면 LED 6번의 램프를 띄울 거고, 얘도 보내주는 게 있고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펑션 그룹을 하나 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부스 만든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싱글 포인트를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이 싱글 포인트의 이름은 LED 4번이 됩니다. 첫 번째 계정기가 LED 4번을 눌러서 이 두 번째 계정기에 신호 받을 거는 LED 4번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LED 4번으로 명명을 하고요. 이 LED 4번에 설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해주게 됩니다. 여기 라인 1에 동일하게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제가 중복되어 있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빼면, 여기까지 서로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간에 구스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구스 연결은 보시는 왼쪽 메뉴상에 IC61850 구스 커뮤니케이션 한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의 C프로텍4에서 C프로텍4의 4.87과 같은 인터페이스 구조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소스가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죠.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계정기 종류, ID는 SIP와 SIP1, 이거는 처음에 계정기 파일을 만들 때 이름을 기재한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두 개의 계정기 파일을 만들 때 이 부스커플러라는 계정기 이름은 SIP1이라고 해놨고, 이 라인 프로텍션 ID는 SIP1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름이 이 61850 컨피그레이터에서 SIP와 SIP1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LD, LN, LO 해서 속성이 다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내가 찾고 싶은 항목을 손쉽게 간추려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스 통신, 제가 좀 전에 유저 디파인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만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링크를 걸기 때문에 이 ln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 속성이 나오는데 그룹 속성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user2를 클릭하면 이 user2라는 그룹에 설정된 첫 번째 계정기와 두 번째 계정기의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계정기는 제가 F4 LED4라는 싱글 포인트 만드는 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정기에 싱글 포인트를 F6 LED6으로 해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스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구스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신다면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구스 어플리케이션 하면 각각의 구스가 나눠져서 나오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구스 어플리케이션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되고요. 우선 이 구스 항목에 내가 링크하고자 하는 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딕시 4.87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던 게 이 딕시5와 동일하게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정기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 소스 쪽에는 첫 번째 계정기, 두 번째 계정기가 있는 걸 나오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데스티네이션에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ln에서 유저를 찾는데요. 참고로 제가 구스, 여기에서는 제가 유저 디파인 2를 찾았던 거는 구스 샌드를 이 두 개의 계정기를 만들 때 유저 디파인 2였고, 그거를 구스 샌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받는 거는 두 개의 계정기에다 유저 디파인 3번의 이름을 구스 리시브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서로 이 안에다 링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다시 원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싱글 포인트 이름이 F4 LED4 F6 LED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구스 리시브 그룹만 보여서 잠깐 제가 이 인터페이스에 한번 가보면 맞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계정기는 이 SIP가 첫 번째 계정기죠. 이 첫 번째 계정기는 두 번째 계정기랑 링크를 걸어주기 위해서 이 안에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SIP 온 두 번째 계정기는 첫 번째 계정기에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주면 되죠. 제가 지금 이 인포메이션 로팅에 잠깐 다시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스 연결하는 부분에 이 소스 부분에는 정확히 싱글 포인트가 보였는데, 이 데스티네이션의 부분에 이 제가 만들었던 싱글 포인트는 안 보이고 엉뚱한 SPS2가 보여서 제가 이
인포메이션 노팅에 들어와 본 겁니다. 봤더니 이 SPS2라는 거와 제가 아까 만들었던 LED 6번 두 개가 생겼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링크된 게 이 LED 6번이 아니라 SPS2여서 제가 잠깐 들어와 봤는데요. 우선 얘를 지우고 얘를 다시 LED 6번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6번에 램프를 띄울 거기 때문에 설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정기 또 보니까 LED4가 있고 SPS 두 개가 있는데요. LED6을 주고 여기에 LED4를 설정해 준 다음에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구스 커뮤니케이션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링크가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보시면 첫 번째 계정기는 F4를 눌렀을 때 자기 거 LED4를 띄우면서 구스로 두 번째 계정기에 LED 4번에 불을 띄우라고 설정이 링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정기 SIP ON 계정기 F6번을 눌렀을 때 자기 거 LED 6번을 띄우면서 첫 번째 계정기에 LED 6번을 띄우라고 링크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스를 만들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걸 각각의 계정기에 업로드만 시켜주면 구스 적용이 돼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엑서사이즈 14에 있는 구스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딕시5끼리 뿐만 아니라 딕시4까지 구스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으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